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IBK 기업은행 동계 체험형 청년 인턴 체험 공고에 대한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료 자소서 첨삭의 경우에는 11월 8일 월요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후 6시 이전까지 보내주시는 건에 한해서 첨삭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인데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아마 근무 기간이 1월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용을 하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청년 인턴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비대면 과제가 있는데 그런 과제들은 합격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으니까 서류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 단계에도 충분히 많은 컨설팅 요청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소서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IBK에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포부, 성장하고 싶은 목표를 기술하여라 라는 항목인데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1번만 1000바이트예요. 네, 그 다음은 다 1500바이트니까 네, 글자 수 작성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단 나누기와 두 가지 작성, 어떠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언급하고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나와 기업의 접점을 빌드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렇다 그래서 지원했다, 혹은 회사가 이렇다 그래서 지원했다 와 같은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너가 그래서 지원했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러하다, 혹은 기업은행 또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떠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 기업에 대해서 적절한 접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원 동기를 언급하고 난 뒤에 포부로 빌드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입행 후 포부와 성장하고 싶은 목표가 사실상 거의 겹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설정 후 이루고자 하는 포부로 빌드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포부와 목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문성 있는 은행원이 되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약간 포괄적인 이런 포부들은 사실상 그 포부에 대한 거나 혹은 성장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조금은 명확한 목표와 포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인을 세 가지의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그러한 점들이 은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기술화해 주세요. 문단 나누기랑 두 가지 작성 필수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해시태그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면접이라든지 자소서 작성을 하실 때 키워드를 언급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별명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한 없이 언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뻔한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촉불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게 너무 뻔하죠. 그걸 다른 방향으로 푸는 건 좋겠지만 나를 희생해가지고 밝힌다, 이런 것들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가 딱 나왔을 때 그 다음 단계까지 바로 떠오르는 그런 뻔한 것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풀기보다는 기여로 푸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에 대한 해시태그를 했어요. 봉사를 하기 위한 과정부터 시작해서 봉사를 했던 그런 경험들로 나열하게 되면은 그거는 글자 수 채우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해시태그를 언급했을 때 이런 해시태그를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은행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네, 그런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인이 지원한 채용 분야에 필요한 역량, 그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인데요. 문단 나누기 두 가지씩 이것도 필요하고요. 너무 흔하게 알려진 역량을 어필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나 경청,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은행원들의 역량을 적어놓고 이러한 역량을 어필하세요 하는 컨설턴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소서 작성이 요즘에 너무 뻔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나오는 노력이라든지 그 역량을 왜 어필한 게 너무 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본인만의 역량을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채용 분야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인성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업무적 역량으로 푸는 게 좋겠죠.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소통, 경청, 고객 응대, 지지 파악 이런 거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필요한 역량은 적응력이라 생각한다, 통찰력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 사용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경청이 필요하다 하면은 너무 뻔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뻔하고 고객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고객 만족을 높이고 그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조금은 본인만의 특색 있는 역량 어필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자신 있는 역량으로 어필하면 그러한 노력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기 수월하겠죠. 네, 작성하기 수월한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다만 해당 역량이 본인이 지원한 채용 분야와 연관성은 있어야 한다는 거, 네,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협업을 통해 좋은 성과를 달성했던 사례, 실패했던 사례를 한 가지씩 기술하고 각 경험에서 어려웠던 점, 이를 통해 얻은 것. 쉽게 말해서 두 가지 사례를 쓰는 건데요. 그 두 가지 사례에서 각각의 어려웠던 경험과 얻은 것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문단 나누기 두 가지씩 해주면 좋고요. 성공과 실패의 사례에서 모두 어려웠던 점을 기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공의 경우에는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과를 냈던 거, 실패의 경우에는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던 거,
스스로 정리하면 좀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협업의 사례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역량과 나의 모습만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더십을 발휘했고 내가 막 문제 해결을 했고 이런 거는 협업이라기보다는 나의 역량이나 나의 문제 해결에 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적인 협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역량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하였고 상호 간의 상대방의 이러한 역량을 통해서 협업해서 최종적인 성과를 낸 거,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점을 어필하라고 하면 모두가 다 갈등으로 풀 거예요. 진짜 10분 중에 9분은 다 갈등으로 푸는데 굳이 갈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갈등을 어필하면서 표현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추천하지 않냐면 뻔해요. 갈등 상황도 뻔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뻔하고, 그리고 갈등을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습만 강조해서 해결을 했다라고 어필되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 상황으로 푸는 것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과 이를 통해 얻을 것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문제 파악을 했고 그로 인한 해결 과정,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성과 및 결과,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필요한 디지털 역량,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어떻게 활용할 건가, 문단 나누기 독할 것도 해주면 좋고요. 명확한 정답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떠한 역량을 어필해도 좋으니까, 무슨 역량을 어필해도 좋으니까 그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디지털 역량이라고 해서 디지털 관련된 용어라든지 디지털 관련된 전문적인 역량을 어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관련된 역량에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은행에 근무하면서 필요한 역량은 이렇게 어플을 다루는 역량이랍니다. 아니면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이라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니까, 본인이 디지털 역량이 없다면 그 뒤에 내가 갖추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선 항목에 비해서는 막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있는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경우에는 당장의 결과물이 없는 것이어도 좋으니까 나의 구체적인 노력 제시가 필요하고요. 향후 노력 방향이나 활용 방향을 구체화하여서 글자 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5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존과 비교해서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결은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은 본인에 대한 역량을 좀 많이 물었고요. 협업에서도 막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을 필요가 없는데 약간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라, 이런 의도가 조금은 또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단 시간이 좀 여유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재를 선정하고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추상적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인턴에 지원한 거기 때문에 인턴에 대한 구체화, 인턴에 대한 역량, 지원 동기의 경우에도 내가 인턴으로 어떻게 하겠다, 성장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첨삭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